엄마, 아, 아직, 아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 무겁고,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인간적이라서 더더욱 숨겨야만 했던 이야기들, 그 중에는 때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금기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한 청년과 그를 돌보는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금기를 넘어선 대화를 통해 그들은 다시 서로의 삶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수 씨, 그리고 그의 어머니 정숙 씨입니다. 2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민수 씨에게 그 해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해였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잘 풀리고 연애도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그 해 5월, 대학 동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근데 문득 차가 생각난 거예요.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차를 빼놓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큰 도로를 타고 직진하다가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옆 골목에서 트럭 한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쾅 하는 소리, 차가 뒤집히는 느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깜깜해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는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척추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앞으로 혼자 걷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상반신 기능도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수 씨의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팔까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전화를 받은 건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민수 어머님이십니까?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민수 씨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5시간을 기다린 끝에 들은 말은 평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 걷는데. 민수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숙 씨는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휠체어 타고도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잖아.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9살. 이제 막 인생이 펼쳐지려던 나이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밤새 울었습니다. 3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전동 침대가, 화장실은 장애인용으로 개조됐습니다. 민수 씨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침 7시, 정숙 씨가 깨우고 휠체어에 옮겨줍니다. 세수, 양치, 식사 모두 정숙 씨가 도와줍니다. 하고 입 벌려.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민수 씨는 매번 이 순간이 가장 창피했습니다. 29살 성인 남자가 엄마 손에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몇 달간 민수 씨는 매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미안함조차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있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은 결혼하고 승진하고 여행 다니는데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 씨의 존재는 점점 짐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민수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전에 좋아했던 후배의 얼굴, 그녀를 안아보고 싶었던 마음. 처음에는 그냥 그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욕망이었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남자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 몸이 이런데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옆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넌 이제 그럴 자격도 없어.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민수 씨는 그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특히 엄마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욕망이 올라올 때면 민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감정. TV에서 연애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 먹자. 응. 민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밤마다 민수 씨가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의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말이 도저히 가슴 속에서 버텨지지 않던 밤. 정숙 씨가 저녁 약을 가져다 주러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민수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동시에 두려운 듯한 표정. 엄마,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남자야.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 아직 남자라고. 몸은 이렇지만 마음은, 욕망은 다 살아있어. 이런 말 엄마한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너무 괴로워. 숨이 막혀. 민수 씨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모든 걸 잃었어. 다리도, 팔도, 직장도, 친구들도 다 잃었어. 근데 이 감정만은 안 없어지더라고. 그게 너무 창피하고 내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왜 나만 이래? 근데 마음만은 멀쩡해서 이게 더 고통스러워. 정숙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혼자 해왔는지, 2년 동안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정숙 씨는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더러운 게 아니야. 민수야, 너는 지금도 남자고 지금도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은 없어. 내가 다리를 못 쓴다고 해서 내 감정까지 잃은 건 아니잖아. 그 감정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야.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울 줄은 몰랐어. 2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웠어. 정숙 씨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여전히 29살 청년이고 남자고 욕망도 있고 꿈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었나 봐.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는 2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쏟아냈고 정숙 씨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너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아 장애인 성건강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수많은 장애인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욕구구나 하고 깨달았죠. 정숙 씨는 장애인 성건강지원센터를 찾았고 민수 씨와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 혼자가 아니에요.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예요. 상담사는 척추 손상 환자들의 성건강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성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친밀감, 정서적 교감, 이런 것들도 모두 성의 일부입니다.
많은 척추 손상 환자분들이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민수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센터를 나오며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여기 온 거 잘한 것 같아.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민수 씨와 정숙 씨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화였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정숙 씨는 아들을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우울해.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거야. 작은 대화들이 민수 씨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6개월 후, 민수 씨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일이었습니다. 처음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일을 하면서 만난 그래픽 디자이너 지은 씨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일도 잘하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9개월 후 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저, 지은 씨를 좋아해요. 저도요. 민수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정숙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 연애해. 엄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3년 전 그날 밤, 엄마가 내 말 들어줬잖아.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 1년 후, 민수 씨는 프리랜서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여행도 다녔고, 상담센터에서 다른 장애인들을 돕는 멘토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기억나? 3년 전 그날 밤, 그날 너무 무서웠어. 근데 엄마가 해줬잖아. 너는 지금도 남자고, 지금도 사람이다라고. 그 말 하나로 내가 살았어. 정숙 씨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가 살기로 선택한 거야. 아니야. 엄마가 내 편이 돼줬기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성생은 누구에게나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장애나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그 감정을 숨겨야만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 씨가 용기 내어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성적 욕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가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아들의 존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존엄, 그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권리입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존엄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변화는 기적 같은 치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대화, 단 하나의 인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너는 지금도 사람이다. 이 간단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이해이고 존중이고 그들도 여전히 온전한 한 사람이라는 인정입니다. 금기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 씨와 정숙 씨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을 깨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